이재명 대표 연임 제가 계속 네. 물어보고 있는데 맨 처음 이 얘기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네. 너무 과하다. 뭐 총선 이겼으니까 기분 좋아서 그런 소리 하나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진지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게 있는 거죠. 첫 번째, 당원 당규에 그걸 규제하는 조항이 없다. 그런 걸 상정하지 않았으니까 네. 그거는 그렇죠. 김대중 총재 시절 소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 대표가 이렇게 압수수색 많이 당하고 탄압당한 전례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죠. 77.77%로 당대표에 당선된 전례도 없습니다. 그리고 야당이면서 이렇게 압승한 전례도 없어요. 그것도 없죠. 그 전례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만한 얘기예요. 그건 맞는 그리고 얘기고. 길이 없는데 사람들이 다 그 길로 다니다 보면 그게 큰 길이 되거든요. 잠깐만 제가 여론조사 끝에서 한번 그래서 조사를 해봤거든요. 당대표 연임에 대해서. 그랬더니 민주당 지지층의 81.7%가 연임을 원해요. 조국혁신당은 더 높아요. 81.8%예요. 제 느낌으로는 90% 이상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음 조사해 보면 90% 정도 나올 거예요. 지지층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지지층은 이재명 대표가 당하는 것도 받고 칼에 맞는 것도 받고 언론에 공격받는 것도 받고 그 구속 적부심 심사 받으러 끌려 들어가는 것도 받고 거기서 네. 살아나는 것도 받고 과정 전체를 보고 마음이 가잖아요. 그걸 다 겪어도 총선을 이겼어. 그러니 신뢰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은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총선 과정에서 공천혁명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17대 국회 진출했는데 그때는 최초로 지역 경선 제도를 도입했어요. 공천권도 지역 주민에게 돌려주자. 이게 이제 공천에서의 또 하나의 혁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22대 총선에서는 당원들이 찍어서 그렇죠. 실제로 취할 사람과 버릴 사람을 구분해냈거든요. 공천을 사실상 당원들이 그래서 이게 했죠. 당원 공천 혁명이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히 초선들 같은 경우는 당원들한테 눈밖에 나면 큰일 나겠다. 당원들을 뜻을 따라야 되겠다. 당원을 주인으로 진짜 섬겨야 되겠다. 이런 정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당선됐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최초로 만난 당대표 지도자지 않습니까? 실제로 초선들은 그런 것이 재선 이상보다 더 강하게 원하는 거예요. 초선들은 그럴 수 있어요. 네. 초선들은 공천 과정에서 당원들의 힘도 받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당선도 됐고. 근데 재선 이상의 의원들은 이제 그런 기저가 또 있는 거예요. 그동안 총선 전까지는 이재명 대표를 실제로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것이 외부의 적도 있지만 내부의 적이 굉장히 골치 있었죠. 아팠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다 제거된 상태예요. 제거라기보다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나갔죠. 자폭수도 있고 당원들이 없애준 경우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연임을 하면 2기 이제 당대표가 될 텐데 1기 당대표 시절보다는 그래도 덜 고통스럽게 할 거 아니냐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연임을 좀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대선 후보 준비하는 게 좋겠다. 그렇죠. 조용히 준비하는 게 어디 있어요? 사실 조용히 준비 못해요. 대선 후보 행보와 당대표 행보가 일치될 때 더 효능감이 있고 더 효율적이다. 어차피 법원에 끌려다니고 계속 그렇습니다. 나올 텐데 저의 주장이 그거예요. 효율성을 봤을 때 겸직이 이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당대표와 대선 후보를 겸직하는 게 낫겠다.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대선 후보는 1년 전에 관둬야 되니까 네. 어차피 당대표 1년 있다가 관둬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대선 들어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연임해서 가라. 그래서 저는 근데 그게 재선 이상의 의원들도 그런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고요? 삼투압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삼투압 지금 삼투압. 아니 아니 여의도 정서라는 게 어디 핵심 코어가 있고 그것이 확산되고 그 새를 얻다 보면 하다 보면 그렇게 다 이제 가는 거거든요. 전당대회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서 근데 이건 가상이에요.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한 가지 고민은 예를 들면 이재명 당대표 연임하자 추대하자 그러면 단독 후보면 추대 형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꼭 거기서 나도 나가겠다 이름이라도 알리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경선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비용을 쓰면서 전국을 돌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래서 예를 들면 단독 후보 같은 경우는 정견 발표의 장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단독 후보로 정리되면 그나마 당에서 추대하는 형식이고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연임하기로 했는데 그 형식을 전당대회라는 틀로 소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죠. 이제 그 지점이 다른 후보 누구라도 나올 수 있잖아요. 저 게임이 머릿속에 되지도 떠오르는 않는. 사람 한 사람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 지금 전국을 돌아다닌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예. 내가 지금 이재명 대표 이때까지는 제가 초반에 들은 얘기 나 너무 피곤하고 몸과 마음이 지쳐서 그걸 다시 한다는 거는 엄두도 안 난다. 생각도 안 하고 있다라는 그거 초반에 들은 얘기거든요. 두 가지 이제 또 설이 있어요. 두 가지 학설이요? 대표를 너무 확대하는 거 아니냐. 그동안 피곤하고 지쳤는데 쉬게 해줘야 된다. 이러면서 연임은 좀 곤란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분이 연임을 주장하는 것보다 제가 주장을 하는 것이 그렇죠.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안 나오면 본인이 당대표 출마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당대표 지금 출마 선언 1순위인데 내가 접고 양보하고 양보하고 양보는 아니잖아요. 붙으면 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더 필요하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들도 그렇겠지만 우리 국회의원들도 차기 정권 재창출 이재명 대표로서 정권 교체를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좋은가 하는 것이 가장 큰
잣대가 돼야 된다. 그렇다면 연임이 이로울 것인가 해로울 것인가를 봤을 때 저는 관점에서- 연임이 이롭다고 봅니다. 의원님이 하신 말씀은 다른 분이 하신 말씀보다 좀 더 무게감은 있죠. 왜냐하면 그 이재명 대표 안 나오면 저 자리 내 자리인데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 뭐가 아니야. 내가 나가서 내가 당선돼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때는 하셔도 되는 분인데 나보다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우리 당에 필요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준점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카레반의 지혜가 모래바람이 불 때는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서 있어라.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어떤 걸 기준점으로 삼을 것인가를 봤을 때 저는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권을 위해서라도 연임을 하는 것이 좋겠다. 추미애 당선자가 국회의장 될 수 있습니까? 지금 당내 분위기가 국회의원들이 투표하는 거라. 그 부분도 대표 연임과 비슷한 양상입니다. 아 그래요? 네. 분위기가 잡혀가요? 좀 잡혀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게 그 추미애 당선자,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를 따질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국이. 22대 개혁 국회를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그 목표점을 도달할 것인가로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이 하나의 또 기준점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제로 단독 후보로서 진짜 이례적인 일이죠. 그래서 박찬대 라면 차 독재 그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 지금까지 거의 비타협적으로 앞으로 전진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대표, 의장, 원내대표 뭐 등등이 잘 맞아서 대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대표 이재명, 원내대표 박찬대.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만약에 추미애 국회의장 그 하면 부분은 이제 빈 좌석 하나가 법사위원장이에요. 많은 부분들이 이제 후보들이 국회의장 후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얘기하면 또 그것이 대세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말조심을 제가 일단 하고 이미 한 거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이제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도 조중동에 놀라지 않고 예. 이러저러한 의도를 담은 공격에 앞으로 갈 수 있는 뚝심 있는 누구요? 사람이 있겠죠. 원내대표가 정하는 건데 그죠? 그렇습니다. 네, 원내대표가 쭉 저 소원수리 받아가지고 정리해서 당신 일로 가시오, 절로 가시오 그리고 조정하는 대체적인 건데. 원칙과 기준이 있어요. 그것도 상임위원장 하는 것도 그렇죠. 당 대표, 원내대표, 법사위원장 그리고 국회의장까지 사각편대 예. 이게 이제 사각편대거든요. 다 완성돼야 비로소 그렇게 되면 개혁국회 그것이 이제 완성체죠. 드라이버가 걸리죠. 제대로 그러면 엄청 강공 드라이버 걸리겠죠. 네, 그러면 그렇죠. 그 정도 되면 이제 효능감을 지지자들이 느끼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네. 법사위원장에서 멈칫멈칫거리고 그렇죠. 제동이 걸리고 그러면 또 하세월이 6개월에서 1년이에요. 그러면 원내대표들, 네. 국회의장인들, 당 대표들 패스트 트랙에 걸어봐야 330일 아니니까. 그 패스트 트랙이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슬로우 트랙이에요. 베리 슬로우. 그것도 그냥 슬로우도 아니고. 베리 슬로우 트랙이거든요. 걸면 330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1년 있다가 그러면 1년 가까이 기간 동안 장원과 지지자들은 지치고 날아가죠. 그러다 사실상. 보면 또 내부에 또 분란도 일어나고 네.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됐냐 책임 전가하게 그리고 되고 법사위원장 때문에 그리고 국회의장 때문에 그렇게 된 그래서 거잖아요. 실제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법사위원장이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게 첫 관문이니까. 법사위원장이 말씀하신 조중동의 맹폭을 견뎌내야 하는 건데 네. 조중동의 맹폭에 견뎌왔던 정치인이 민주당에도 있겠죠. 몇 명 있죠. 네. 관심 있으신 것 같은데 본인 뜻대로 안 될 거고 아마.